성전등화의 조선을 살려낸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그의 승전 뒤에는 함께 전장에 뛰어들었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전쟁사의 빛나는 승리,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장군. 그의 호국 정신은 광복군으로 이어졌고, 오늘날에는 증조부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선택한 김도현 대위가 있습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며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만든 호국의 정신. 이들의 희생에는 나이도 장소도 두려움마저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41살에 군대를 가셨고 6.25 때 가신 거고, 저희 아버지는 20살에 6.25에, 그러니까 부자가 같이 6.25 참전을 하신 거예요. 오늘 누리는 이 평화에는 대를 이은 호국의 DNA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전쟁기념관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병역 명문가 한마당 축제입니다. 올해도 병역 명문가 300여 명이 초대되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에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병역 명문가의 노고도 취하하고 또 우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도 좀 이 자리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특히 오늘 행사는 병역 명문가 선양사업 15주년을 맞아 특별히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병역 명문가란 무엇일까요? 병역 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여기서 현역 복무란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에 참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병역 명문가 사업은 첫해 40 가문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740여 가문 3,800여 명이 선정되었고, 지금까지 총 5,378가문 27,154명의 병역 명문가가 탄생했습니다. 병역 명문가에게는 증서 수여와 함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자긍심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 명문가 한 분 한 분을 찾아 모시고 이분들의 기감 사례를 널리 알리는 한편, 병역 명문가 애호 관련 지자체 표준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복무한 시기도 장소도 다르지만 이들을 묶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자긍심입니다. 만기제대 6년 6.25 때? 6.25 때? 6년 근무하고 만기로 제대 3개 세대가 같이 한 올해 군에 갔다 왔다는 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영광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자부심이 대단하죠. 7, 80년대 병력 자원이 남을 적에 방위로도 많이 빠지고 면제자도 많았지만은 우린 스스로 국가관도 투철하고 국방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 제공됐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거죠. 앞으로도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하는 분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병역 명문가 화이팅! 병역 명문가회 정성학 회장 역시
자랑스러운 병역 명문가의 일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병역 명문가 인증패입니다. 정 회장의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였습니다. 본인이 일제 시대에 징병으로 끌려간 다음에서도 또 위가 활동을 하시다가 나라가 위기에 오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스스로 자원 입대해서 방위사령부 한평영광 지리산에 총방어하는 초대장이라는 말씀을 듣고 자랑스러웠죠.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후퇴했던 국군. 결사항전을 펼쳐야 했던 3년 동안 아버지는 전장에 계셨고 아들은 그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최전방인 보병 제88여단에서 했는데요. 군대 시절에 우리 전우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 야간 중학교를 우리 부대가 개설했어요. 그래서 야간 중학교의 교사로서 제가 여기 그 제자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누구보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 회장. 군 시절에는 모범적인 군 생활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 회장에게 군 입대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 대학 4학년 때 제가 74년도 4월 달에 전남 곡성 태안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서 1년 6개월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통보가 온 거예요. 입대 연기가 곤란하다. 제가 지금도 느끼는 것이 사회 지도자들, 그 사회 리더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무 중에서 병역 의무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이행해야 된다.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충성을 다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지난 70년 한반도는 잠재적 전쟁터였습니다. 종전이 아닌 정전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화를 굳건하게 지켜낸 것은 수많은 청춘들의 땀과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 호국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발발했던 서해 5도에서의 도발을 막아낸 것도, 군사력 지수 세계 7위의 국방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왔던 이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병역 명문가는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 유영민 씨 부자가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왔으면 여기 이영이 중이 꺼서. 유영민 씨 가문은 아버지와 아들까지 3대가 총 150개월의 군복무를 이행한 병역 명문가입니다. 아버지 살 많이 빠지시네요. 네, 100살까지 사서. 네.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할아버지의 무용담을 들으며 자란 손자는 3대 독자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병역의 의무를 자원해서 마쳤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가가지고 이런 거 받았어요. 3대 독자의 자원 입대. 감회가 새롭습니다. 유인종 할아버지 역시 독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해방 3년 만에 막 국군이 창설된 때였고 자주국방이 절실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해군의 마음이 있으나 그 입대했어요. 여기 1950년 3월 2일 날 입대해가지고 그 다음에 6월 15일 날 신병 교육을 마쳤는데 6.25 사변이 터졌어요. 무력 통일을 준비해온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38선을 넘었습니다. 국군은 사흘 만에 서울을 내주고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바로 해병대 상기체로
편입시켜가지고 강호부대 이래가 해병대 내 해병대에 내 2개월밖에 없을 때요. 거기서 이제 부상당해가지고 암호 전문 통신병이었던 유인종 할아버지는 서해안 봉쇄 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인민군 박해부탄이 박해부탄처럼 짝짝짝짝짝짝 소리가 나요. 이런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소리 끝나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막 떨어지니까 내 옆에 박해부탄이 터졌어요. 붕 떠가지고 그 언덕 밑에 보리밭에 그 보리 한참 막 있고 배고 할 때 그걸 떨어져. 그래야 거기서 바로 진해 해군봉으로 수송이 돼요. 시아틀자가 뉴욕 가가지고 1년 3개월 있었어요. 배 인수 받아가지고 수리하고 거기서 교육받고 그래 실탄하고 전부 해가 그래가 여기서 이 바나마 같은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거기서 또 LA 갔다가 유 할아버지는 전쟁 직후 미국에 갔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 군함을 구해 수리하고 돌아오기까지 1년 3개월. 이렇게 들여온 것이 한산함을 비롯한 함정 세척이었고 이 배들은 무장 간첩선을 격파하고 어민들을 구하는 수호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군 표가 이 몸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상가 바치나이다 이 표현. 그래 기분이 좋았죠.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했는데 그걸 국가에서 알아주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할아버지의 이런 자부심과 희생 정신은 아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아니 없네. 이대 유영민 씨는 독자의 평발이라 군 면제 대상이었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군의 지원, 우여곡절 많은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83년도 2월 달에 북한에서 이응평대가 넘어와 미국이 그 비행기를 타고 그래 비상 걸려가지고 제대 전날 해군배를 타고 제대를 해야 되는데 해군 전날 제대를 못 해가지고 어선 타고 그래 인천항으로 돌아가지고 다음날 아빠가 제대했어. 제대할 때도 그런 이응평대회 아시죠? 그 이응평대회가 또 넘어와가지고 완전 전쟁 날 뻔했죠 그때만. 그래가지고 고생했고. 니하고 내하고 참 그 군대 들어갈 때 참 고생 많이 했어. 얘네들이랑 맨날 훈련받고. 분단된 조국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지휘가 운전병이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은 세대가 바뀌었다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5톤 운전병. 우린 자고 있었어. 딴 데서 여기 바로 옆에 소초에서 누군가 갑자기 가물대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게라. 쾅쾅. 깨웠어 잠에.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가물대 두드리냐 했는데 자주포가 몇 대가 이제 앞에 들어와가지고 쏘고 있는 기라. 우리 쪽에 부대 쪽에 우리 쪽 부대는 막 위험하다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때. 저희 옆사단이었던 1사단 산에 이제 북한이 포를 쏘게 됩니다. 이제 그쪽에서는 그냥 뭐 연습포였다, 실수였다라고 하지만은 일단 그건 명백히 도발이었고 군번줄 하나를 이제 반납을 해라.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그렇게 전화했을 때 어머니는 많이 걱정하셨죠. 사실 유수연 씨는 갑상선 질환으로 신체 검사 결과 보충력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치료 끝에 당당하게 현역으로 자원 입대해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의 의지는 그만큼 강했습니다. 나는 현역을 멋있게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저 지휘가 운전병 어떻게든 하고 말 것이다.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멋있게 말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제가
8사단 오뚜기 부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군대 가면 또 혹시나 사고 날까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런데 또 이제 지가 간다고 하니까 고맙죠 뭐. 고맙고, 저는 또 저도 이 남자면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평소 때 생각했던 사람이라, 간다고 해서 저는 뭐 환영했어요 그냥. 3대가 모두 독자였지만 국방의 의무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유영미 씨 가족. 나라를 위해 솔선수범했던 그 시간들이 오늘의 병역 명문가를 만들었습니다. 군대라고 이제 다들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그냥 정말 배움의 장소다. 이제 배우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호국 영령들이 잠든 곳, 국립 서울 현충원. 서울 현충원의 위패 봉안관에는 6.25 전쟁이나 월남 전쟁 등에서 전사했거나 순직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이들 10만여 위가 새겨져 있습니다. 병역 명문가인 김형중 씨 가족 역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할머니 성함은 아니? 저기 허련. 맞아. 너 할머니 여기요 58번 할머니. 그 할아버지 혼자 계실 땐 저쪽에 모셨다가 이렇게 이제 부부 위패를 만들어서 여기를 모신 거지. 다 같이 묵념. 늦은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한 할아버지는 시신도 유골도 없이 전사 통지서 한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그때 연세로 이제 41살에 군대를 가셨고 6.25 때 가신 거고, 저희 아버지는 20살에 6.25, 그러니까 부자가 같이 6.25 참전을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내가 보낸 자식들이 자꾸 죽어오니까 나도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해서 가셔서 아마 돌아가셨는데, 가장이 나가서 전사했고 큰아들도 나가 있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그때 그 둘째 아들도 군대 갔습니다. 저희 집에는 16, 17 된 아들만 있어가지고 농사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집안의 가장과 장성한 아들 둘이 전쟁터로 나간 뒤 넉넉했던 형편은 순식간에 기울었고 가족들은 배급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 병역 명문가 증서 받은 거 우리 아버지, 여기 우리 아버지시고, 부자의 참전뿐만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둘째 작은 아버지, 셋째 작은 아버지, 월남서 돌아가신 우리 삼촌. 3대에 걸쳐 10명이 현역에 입대해 총 348개월의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우리 3대에 남자분이 3대에 전부 다 10분이신데 이 중에 우리 5분이 국가 유공자예요. 5분이. 이 사진은 증조 할아버지 사진. 여기는 할아버지 사진이니까 아빠의 아빠 사진이지. 할아버지가 아빠보다 인물이 낫네. 제가 과체중 때문에 군대를 안 가도 됐었는데 또 군대를 가야 되겠다라는 또 마음이 있어서 이제 살을 빼서 신체 검사를 받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모두 3대가 군 복무를 다 마치고 그런 식으로 나라에서 표창까지 받는, 대통령이 주는 이제 병역이행 명문가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또 대통령 표창은 1년에 한가운밖에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가문에 대해 자부심도 갖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명예를 제가 깎아내리면 안 되니까. 가족들의 가슴에 상처이자 자랑으로 남은 또 한 사람은 월남전에서 전사한 김영중 씨의 삼촌 김용강 소령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들도 함께했습니다. 김용강 소령께서 전사한 그 지역은
앙케페스 638 고지로서 앙케페스 작전은 1972년 3월 30일 보겐 지하비가 충계 대공세를 했습니다. 월맹군 4개산이 치열한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638 고지가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앙케페스 전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감지고지였어요. 1년대 8중대가 100여 명이 투입이 되고 수색중대는 이 짝에 붙었습니다. 60년대 중반 베트남 전쟁이 냉전시대 대리전의 양상을 띈 국제전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0년 동안 30만 명이 넘는 국군이 파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치열했던 전투가 앙케페스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맹호부대 기갑연대가 아군의 보급로 사수를 위해 베트남 앙케페스 지역에서 월맹군 3사단 12연대와 사투를 벌인 전투입니다. 그중 전투의 시발점이자 가장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곳이 638 고지입니다. 한국군의 단일 전투 가운데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앙케페스 전투. 그 현장에 김용강 소령이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싸우다 보니까 김용강 중대장님의 당번인 김익환이가 얻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분은 조국의 자랑스러운 총각중대장이다 해서 제가 책을 4번이나 썼어요. 참 유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 김용강 소령 유적만 보면 눈물이 나요. 정말 비참한 현실을 내가 겪었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조국에 충성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그 신념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도 됐다고 봅니다. 저도 우연히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은 내 나라였습니다. 대를 이어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후국의 충정은 우리 역사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임진왜란 당시 수군을 이끌고 조선을 구해낸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은 최고의 전략가이자 보직 해임된 뒤에도 대기종군하는 모범 군인이었고 조금을 불사하며 선두에 섰던 용장이었습니다. 200년이라는 어떤 평화 기간 중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안일한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미리 예상하고 전쟁을 준비한 이순신의 어떤 활약이나 이런 것들이 더 두드러지는 것이죠. 이 군인에게 있어서 어떤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실전에서 보여지는 건데 그런 모습들을 임진왜란의 충무공 이순신의 활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순신 뒤에는 끝까지 함께 전장을 누볐던 아들들과 조카들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첫째 아들 이회는 한산도 해전을 비롯한 많은 해전에 참전하며 공을 세웠고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는 조카 이완이 함께했습니다. 이순신의 난중 일기에는 둘째 아들 면이 16의 나이에 정유재란에 참전해 외적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사실과 이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절절한 마음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가문 역시 조선시대 병역 명문가였던 것입니다. 전란 중에 있었던 묵가에 그 이순신의 그 자제나 조카들도 응시를 해가지고 이제 그 묵가에 급제하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본인의 어떤 그 가장 귀한 어떤 관계까지 포기하면서 희생하면서 조선 수군을 이끌어서 전쟁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보여준 이순신의 어떤 애국심이라든지 희생정신 이런 것들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문제가 아닌가, 가치가 아닌가. 군대와 국가의 존립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일제가 한일합방에 앞서 대한제국군부터 해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되찾으려면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우당 이회영입니다. 우당 이회영 육형제는 나라가 기울자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식솔들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합니다. 서간도에 도착한 이들은 한인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설립하고 신흥 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흥 무관학교는 최초의 독립군 양성기관으로 이곳에서 10년 동안 배출된 2천여 명이 한일 무장투쟁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 하는 것을 저희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이 집안이. 그런데 전 재산, 심지어 가족, 여기까지 다 바칩니다. 육형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손들도 목숨 바쳐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첫 번째 이건영 선생님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독립운동하다가 마지막 셋째는 공군 대위로 제대하신 분입니다. 둘째 이석영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조의 재산을 쾌척하셔서 이제 이분의 재산이 신흥무관학교의 모태가 됐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독립운동을 했는데 특히나 첫째 아들 이규준 선생은 다물단 단장을 했고 약산 김원봉 선생과 의열단 활동을 같이 한 분으로 언제 어떻게 피살됐는지 모르지만 특히나 일본의 밀정들을 수십 명 잡아 죽인 그런 아주 거사를 일으킨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호영 선생은 아들과 함께 독립운동하다가 33년에 피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방 후 살아서 돌아온 것은 다섯째 이시영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인정받아 혁명 열사로 추대된 이회영의 항일 운동은 후손들에게도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여섯 형제분들의 삶은 저의 빛이자 빛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에 대한 애국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집착이 누구나 다 있지만 그거를 앞지르는 공공적 삶에 대한 확신, 그것이 역사를 선도하고 역사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낙관적 생각, 이런 것들이 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구국투쟁은 대를 이어 계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 그의 감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일이 세계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이 맺을 때였고요. 불평등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10년에는 나라를 일본에 완전히 빼앗게 되었고요. 1919년에는 3.1운동 그리고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들어가서 어린 시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의 증손자 김용만 씨. 김구는 1940년대에 독립전쟁을 준비하며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공군 창설을 위한 공군설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증조부님께서 이제 광복군을 창설을 하실 때에도 그때부터 이제 중국 국민당의 이제 장기석 총통과 이제 공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준비를 같이 시작을 하셨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하는 그 과정 덕분에 이 공군 이제 이 광복 이후에 공군 창설에 이제 기반이 닦였다고 이제 그렇게 전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함께했던 이들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김구의 차남으로 대일 항공전에 참여하고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김용만 씨의 할아버지 김신 장군이 있습니다.
김신 장군은 6.25 전쟁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의 주역입니다. 당시 우리 조종사들은 미군이 포기한 철통 방어망을 뚫고 적의 군수물자 보급로였던 승오리 철교를 폭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군이 500여 회 공격하고도 실패한 작전을 성공시킨 쾌거였습니다. 이후 김용만 씨까지 3대가 대한민국 공군에 투신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조국의 하늘을 날다라는 할아버지의 회고록이 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냥 쉽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보고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선대들이 정말 많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가꾸어 간 거라는 거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군의 3군 통합 군사 기지인 계룡대. 이곳에서 해군 장교 김도현 씨를 만났습니다. 김도현 대위는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의 증손자입니다. 청산리 전투는 1920년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와 홍범도가 지휘한 연합부대가 주축이 되어 독립군 토벌을 위해 출병한 일본군을 10여 차례의 교전 끝에 대파한 전투입니다. 이것은 항일 무장투쟁 역사상 가장 큰 승전보였습니다. 험난한 산지 지형이라서 이곳에서 무장투쟁을 하시던 독립군 분들이 정말 많이 고되고 힘드셨겠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제 국가를 위해서 무장투쟁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현재 굉장히 풍요롭고 편안한 그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할 수 있는데 더 열심히 근무를 해야겠다. 먼 이국 땅에서 암살당한 뒤 만주에 묻혔던 김좌진 장군은 현재 충청남도 보령에 잠들어 있습니다. 대한제국 육군 장교로 군대 해산을 겪고 항일 무장투쟁의 선봉에 섰던 김좌진 장군. 김도현 대위는 그런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육군 병장과 공군 부사관을 거쳐 해군 장교로 복무 중입니다. 군에서 지금 전방과 후방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덕분에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분들께는 그 약 2년여의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복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내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나의 나라, 나의 조국. 그것은 누구 한 사람, 한 가족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들어오십시오. 이유진 씨 가문은 지난 2018년 국가보훈처장 표창을 받은 병역 명문가로 3대 8명이 총 197개월 복무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 자료인데 같이 한번 보자. 예. 들어가게 된 일대 이갑상 씨는 독립운동에 투신한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대륜고등학교 다닐 때 야학대 사진입니다. 38년입니다. 아, 야학대가? 예. 1944년 일본군 징병 1기생으로 중국 전선에 투입되었던 이갑상 씨는 이듬해 2월 일본군을 탈출해 중국군과 함께 항일전을 펼쳤습니다. 일본 군용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수송선이 지나간다라는 보고를 받고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요거 격침 작전을 하자 건의를 하셨다고 해요. 일본군 보급선을 폭파하고 검문에 걸렸으면서 잡혀갖고 그래갖고 이제 일본군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10년형을 선고받은 이갑상 씨는 옥중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마포연구소에 수감대가 계시다가 3개월 조금 지나갖고 해방이 됐습니다.
추로하는 사람들이 만세 부르는데 이 그림은 여러 가지 뭐 TV에도 잘 나오고 책에 여러 가 많이 나오는데 뿐만 아닙니다. 이갑상 씨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입대했고 최후의 전선이었던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는 데 참전했습니다. 6.25 때 참전했을 때는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고모도 태어나 계셨고 그런 상황에서 많이 말렸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뿌리치고 갈 수 있었던 게 참 존경스럽고 할아버지 늘 얘기하는 게 국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내고 그 다음에 나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족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나는 실천을 할 수 있을까?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했던 일대 이갑상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아들과 손자들에게 이어졌고 덕분에 자랑스러운 병역 명문가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해군 있으면서 배 타는 거 참 좋아해서 이런 모형도 군대에서 이렇게 선물 받았는 건데 군대에서 이걸 조립을 해서 휴가할 때 부서질까 봐 이렇게 들고 휴가 나왔던 그겁니다. 저는 여기 있고 군 복무 당시 세월호 사고 해역 수색에도 참여했던 이승주 씨. 그 경험은 진정한 군인 정신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고 이갑상 씨의 자손들이 할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휴전 이후 교육계에 몸담으며 광복회 활동에 힘쓰셨던 할아버지는 평생 말 대신 실천으로 애국을 가르친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위협을 개성하고 우리 스스로도 개성해가지고 발전시켜야 될 거라고. 우리 힘이 아직까지 미미하니까 마음속에 와신상담의 자세로 품고 있자고. 그래서 이제 뭐 조금씩 노력해가지고 10년 후에 아니면 한대 내려가서 두 대 내려가서는 할아버지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을 가지는 후손들이 나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대의 가르침이 자손 대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아들 군대 가기 전에 제가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민교의 입대에 저음하여 3월 23일 우리 아들이 군인이 되는구나. 대한의 남아로서 조국에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됨을 축하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 모쪼록 잘 보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인생 행로의 고난을 극복할 능력을 배양하여 멋진 인생을 열어나가길 바람하지 않는다. 부디 어려움이 있어도 참을 인자 3번을 생각하면서 잘 극복하기 바란다. 2015년 3월 17일 아빠가. 제가 국가의 권리를 찾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의무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의무를 다한 사람이 권리를 또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 반드시 후손들한테도 군대를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고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를 이은 호국 정신은 가족의 큰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숭고한 마음들에 대한 응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분들의 삶이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가족들의 슬픔과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나라를 위해 나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를 나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군인의 길을 선택한 이종민 소령도 그중 하나입니다. 부회장님께 대하여 경례 단결. 성병 임정헌 축하해. 병장 임정헌 감사합니다. 축하해. 옳죠. 그의 바람은 소통하고 교감하는 지휘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억압된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서로가 자율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알아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매일같이 고생하는 인원들 우리 힘 좀 내고 12월 끝나고 나서 1월 되면은 다 같이 휴가도 가고 즐거운 시간 많이 갖자. 알겠지? 화이팅!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늦은 나이에 삼사관 학교에 입교했던 이종민 소령. 나왔다. 부대 근처 군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의 집에 3대가 모였습니다. 이소령네는 3대 11명이 총 387개월을 복무한 병역 명문가입니다. 특히 일대 이용화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이자 6.25 참전 용사였습니다. 더 자부심 갖고 네가 더 열심히 더 저기 해야지, 그지? 지난해에는 국방일보 창간 기념일 기념 표지 모델로도 뽑혔습니다. 자랑스럽죠. 우리 시댁이 다 현역으로 그 아버님서부터 뭐 저기 우리 저기 애기 아빠 형제들이랑 조카들이랑 다 갔다 왔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국가를 위한 봉사와 희생은 국민이 가져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보고 생각해온 이종민 소령. 다음 세대는 생각도 문화도 많이 다르겠지만 호국의 가치만은 놓치지 않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국가가 없다면 미래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떠세요? 아들이 군대를 갈 즈음에 아빠로서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갈 거라면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자기를 극복하는 연습을 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대라고 해서 애국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혼자고 외아들, 외동딸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을 발휘할 때는 진짜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밖에 없는 그 가족의 병역 필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 다 같이 갔다 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은연중에도 사실 친구들한테도 자랑을 많이 했어요. 보이지 않는 본인 스스로 아니면 우리 가족에 대한 거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많이 갖죠. 충남 금산에 자리한 박찬섭 씨의 집 앞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금산군에서 하고 있는 병역 명문가 문패 달아주기 행사로 박찬섭 씨 가족은 지난해에 병역 명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아버님이 대단한 상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5가구밖에 없습니다. 박찬섭 씨 가족은 아들과 손자까지 3대가 육군 병장으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이력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현역을 갔다 온 집안만 색출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 5가정밖에 없어요. 가고 싶어도 신체적인 조건이 또 안 되면은 갈 수가 없는 게 또 신체 검사에서 탈락되고 하는데 이렇게 전 가족이 현역을 갔다 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 때는 의용 경찰로 참전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육군으로 군 복무를 마친 박찬섭 씨. 외아들이었던 아들과 손자까지 3대가 총 84개월의 군 복무를 이행했습니다. 3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군 복무 기간은 35개월에서 28개월로 다시 21개월로 줄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휴전 1년 후에 군대 갔는데 그때까지 제대를 못한 사람들이요. 우리 가니까 보충병으로 가니까 그때 6년, 7년씩 하고서 제대를 하더라고. 선배들이. 그래서 나는 휴가를 2년 동안 못 왔어요. 그 길을 손자도 당당하게 선택했습니다. 여기는 손자고 이건 손녀고 남매간이지. 손자도 그러면 병역 의무를 다 무사히 잘 마친 거예요? 요번에 여기 이 손자가 들어갔지. 아들하고. 네. 뿌듯하지. 왜 뿌듯하세요?
아니 만날 애기 같았었는데 발색 커서 군대 갔다 오니까 엄청 뿌듯하지. 요거 증서고. 이런 보답을 기대하고 간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증서를 받고 보니 국가도 내 마음과 같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국방 의무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배고프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 책임감을 다 하신 거죠, 그때. 그때 참 고생하시고 살으셨구나. 이제 저희들은 진짜 편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고 평화에 익숙해졌지만 어쩌면 이렇게 당연해진 우리의 평화는 박찬섭 씨 가문과 같은 수많은 이들의 노고와 헌신을 먹고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가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그렇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희생 위에 우뚝 선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 역사 속에는 국군이 위태로운 순간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이들과 그 뜻을 새겨 묵묵히 뒤따른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국의 DNA가 오늘도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하고 있습니다.